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하도 요새 나사나 전체 물리학자들이 그 블랙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서 블랙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으로 찍었다고 해요, 블랙홀을. 근데 그게 그 사진으로 찍은 것까지는 좋은데 그거를 이미지화 하게 되면 이제 참 묘하게 파생되는 이론들이 거기에 따라 붙습니다. 예를 들면 블랙홀은 무엇이든지 끌어당기게 되고 안으로 끌려 들어가서 들어가기만 하고 나오지는 않겠느냐,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추측이죠. 추상적으로 이제 흐르게 됐는데 그게 이제 화이트홀이 있다, 들어가는 곳이 있으면 나오는 것도 있다. 참 정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답이 안 보인다. 블랙홀, 지금 계속해서 블랙홀에 대한 이론이 그냥 추상적으로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사상의 지평선이 어쩌고 저쩌고 모든 천체를 다 그냥 끌고 들어가서 으스러뜨린다. 그리고 은하의 중심에는 블랙홀이 있다. 그 블랙홀이 사진으로 찍혔다. 블랙홀 주위에는 그냥 엄청난 감마선, 베타선, 알파선 이런 것들이 많이 흐른다. 여러 가지가 이제 지금 막 파생돼서 어떤 천문학자 한 분이 예를 들어 어떤 이론을 내놓으면 사진상으로만 보고 거기서 이제 파생을 시킵니다. 또 다른 이론을 파생시키고 블랙홀은 웜홀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든지 참 추상적으로 흐른다. 아무리 봐도 답이 보이질 않는다. 왜 보이질 않느냐? 그것은 블랙홀이란 존재 자체가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파생된 아주 있지도 않지만 되지도 않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 이제 태양이죠. 태양이 폭발을 일으킵니다. 폭발을 일으키면 여기에 구멍이 뚫어집니다. 구멍이 뚫어지면 이게 까만 부분이 이게 나타납니다. 이 구멍을 통해서 까만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 이거는 흑체복사 플라즈마입니다. 블랙 바디 플라즈마. 이게 뭘 의미하느냐? 폭발을 하고 나면은 구멍이 여지없이 이게 뚫어집니다. 그러면 까맣게 보입니다. 이걸 우리는 온도가 낮아서 어둡게 보인다라고 하는 흑점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태양의 표면에는 지구 직경의 두께보다도 더 두꺼운 마그마층, 즉 액체 탄소죠. 왜냐하면 온도가 뜨거우니까 액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탄소가 만약 이것이 이제 차갑게 식으면은 우리 지표면에 있는 흙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즉 탄소화가 일어나 있는 것이 이제 집적이 일어나 있다. 그것은 중심에 있는 프로톤의 핵력, 이 핵력이 잡아당깁니다. 이거를 뉴클리어 포스라고 하죠. 여기는 프로톤이 이렇게 있고 여기까지는 뭐가 있느냐? 엘렉트론이 있습니다. 전자가 있습니다. 전자. 요거는 양자. 프로톤이죠. 요거는 프로톤. 프로톤이 핵력으로 잡아당기면은 전자가 여기에 갇힙니다. 시커먼 전자 여기에 갇혀. 전자는 특성이 이 프로톤의 핵력을 받으면 마그네틱 필드 라인을 형성하지 못합니다. 즉 이건 뭘 의미하느냐? 마그네틱 필드 라인이 깨진다. 즉 우리가 초전도 케이블로 암페어에 의해서 전자를 흘려보내면 마그네틱 필드 라인이 형성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구리선 도체에 전자를 흘려보내면 암페어로 밀어내면 자기장이 형성되는 것과 그것이 다 마그네틱 필드 라인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형성되느냐? 전자가 같은 극은 밀어내고 다른 극은 끌어당기는 성질에 의해서 선을 만들어낸다. 전자선을 만들어서 흐른다. 회전을 하면서 흐른다. 그래서 초전도 케이블에서 형성되는 전자는 마그네틱 필드 라인은
도체 밖으로 뛰쳐나와서 완전하게 흐르는 것이고, 그래서 도체 내부에서는 전기 저항이 제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구리선이나 철선이나 하는 도체에 자기장이 형성되는 것은 도체 내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밖으로 밀려나가지 못하고, 그것은 전자가 구리도체나 이런 텅스턴이나 알루미늄이나 하는 도체와는 핵력에 반하는 청력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핵력은 있지만 그 핵력도 역시 미미하므로 청력 또한 미미하다. 그로 인해서 도체 외부로 마그네틱 필드 라인이 만들어져서 흐르긴 하지만, 암페어에 의해서 밀려나가긴 하지만, 그게 도체 내부에서도 서로 잡아당기고 밀어내고 튕겨져 나가고 하는 저항이 일어난다. 전기 저항이. 그래서 초전도체가 아닌 도체에서는 전기 저항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초전도체에서는 초전도체가 핵력을 갖게 된다. 전자를 끌어당기는 핵력을 갖게 되므로 여기에 반발력이 전자로부터 발생된다. 그래서 전자가 도체인 초전도체와 일정한 거리를 만들게 되고, 그 거리는 도체 밖으로 뛰쳐나가는 현상을 보인다. 그것이 바로 마그네틱 필드 라인이다. 그래서 초전도체는 도체 내부에서 전류의 흐름에 방해를 받지 않으므로 전기 저항이 제로로 나타난다. 그것이 바로 마그네틱 필드 라인이다. 그건 뭘 얘기하느냐? 그건 같은 극은 밀어내고 다른 극은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어서 핵력이라는 압력에 노출이 되게 되면 전자는 그 마그네틱 필드 라인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깨져버린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전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밀어내게 되는 운동을 일으키게 된다. 서로 극성이 엇갈리는 운동을 일으키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전자는 어떻게 된다? 흑체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이게 흑체. 흑체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흑체 복사 플라즈마다. 이건 전자다. 이 흑체 복사 플라즈마는 전자다. 이거는 만약에 우리 태양이 마그마가 직접 일어나지 않았다면, 예를 들어 50억 년 전, 60억 년 전에는 블랙홀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 까만 부분만 보였을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집적이 일어났다. 물론 온도가 이 흑체 상태에 있는 것이 수천만 도의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핵력에 준해서 핵력이 강한, 예를 들어 은하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이라고 하는 이 천체는 어마어마한 양의 프로톤이 뭉쳐져 있을 것이고, 전자는 시커멓게 흑체 상태에 도달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안에서 결합이 된 물질은 바로 양전자화되어 밖으로 방사되게 된다. 양전자화되어 방사된다. 그래서 여기에는 집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프로톤이 깨져서 양전자화된다. 포지트론화된다. 그래서 방사를 하게 되면 모든 천체에게 끌려 들어간다. 이것을 천체 물리학계에서는 뭐라 하느냐? 블랙홀이다. 우리의 태양도 블랙홀이었다. 지금도 블랙홀이다. 하지만 겉에는 마그마가 집적이 일어나 있다. 그런데 왜 집적이 일어날까요? 마그마가 프로톤은 잡아당기지만, 마그마를 잡아당기지만 안쪽으로는 한 톨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밀도가 워낙 높아서 계속해서 밀어내지는 겁니다. 그게 뉴클레어 포스에 의해서 끌어당기지만, 계속해서 끌어당기지만 들어가지 않는다. 즉 항성이죠. 항성. 은하의 중심에 있는 것이 항성이다. 항성인데 이 전체가 다 흑점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왜냐? 탄소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집적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질량은 어마어마한 질량이죠. 어마어마한 질량입니다. 그리고 온도가 예를 들면 수십억 도, 수천억 도에 도달해 있다. 이 흑체 복사 플라즈마가. 그로 인해서 결합을 시킨 물질은 바로 포지트론화 된다. 다 깨져버리는 거죠. 다 그냥 아예 으스러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밖으로 방사를 합니다. 그 빛을, 포지트론 빛을. 포지트론을 방사를 한다. 포지트론을 방사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가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데 전부 끌려서 들어가 버리면 전체 속으로. 그래서 은하의 중심에 있는 빛이 은하를 에워싸고 있는 천체들에 다 끌려 들어가 보면 밖으로 그 빛이 나오지 못한다.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 꺼멓게 보인다.
이것을 천문학계에서는 블랙홀이다라고 명명을 했다. 블랙홀. 사실은 블랙홀이라는 전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주에는. 항성과 행성. 항성이 워낙 질량이 크죠. 은하의 중심에 있는 항성은 질량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로 인해서 엄청난 양의 프로톤이 집적이 일어나 있었고, 애초에 뭉쳐져서 그 항성이 은하가 만들어질 정도였으니 어마어마하게 큰 프로톤이 뭉쳐져 있습니다. 그 핵력은 엄청나서 전자를 끌어당겨서 가두어두고 전자가 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은하 전체를 끌고 회전을 시킬 수 있을 만큼 이 프로톤이 회전하는 방향으로 은하들은 끌려서 돌아가는 것이죠. 그 반대로 이제 흑체복사 플라즈마인 이 표면은, 블랙홀이라고 하는 이 전체의 표면은 예를 들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돈다. 그러면 이거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반대 방향으로. 왜냐하면 차갑고 뜨겁기 때문에. 차가운 프로톤과 뜨거운 흑체복사 플라즈마가 서로 반목을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운동이 일어나는 근원입니다. 운동. 그런데 이거를, 이 태양입니다. 태양. 블랙홀은 태양이다. 태양인데 이게 안 보이니까. 우리 항성은 예를 들면 탄소가 집적이 일어나는 항성들은 다 보이잖아요. 뭐 노란 항성도 있고, 그 다음에 하얀 항성도 있고, 백색 외성이니 어쩌니 하죠. 백색 외성은 홀로 떨어져 있습니다. 홀로. 근데 백색 외성 같은 경우는 질량이 커요. 우리 붉은색 탄소화가 일어난, 마그마가 집적이 일어난 항성인 우리 항성보다, 태양보다 훨씬 질량이 더 크다고 봐야죠. 백색 외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옐로우 외성도 있고, 레드 외성도 있고, 갈색 외성도 있고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면에 집적이 일어나는 색이 다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태양 같은 경우는 질량이 꽤 큰 편에 속했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다고 봐야죠. 우리 태양 직경은 지금 한 140만 킬로미터 정도 되는데요. 생성 초기에 블랙홀이었을 당시에는 이게 이 표면에 탄소화가 집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약 한 300만 킬로미터 정도는 됐다. 그게 지금 수축이 일어나 있는 거죠. 계속해서 물질을 결합시켜서 방사를 해서 빛으로 깨트려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 태양계 자체가 수축을 일으키고 있는 거,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질량이 줄어들면 줄어든 만큼 빛으로 전화돼서 깨져서 나가면 나간 만큼 계속해서 수축을 일으키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천체 물리학자들은. 근데 언제쯤이나 가서 그것이 팽창하고 있다는 얘기가 얼토당토하는 얘기인지에 대해서 알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계속해서 우주는 수축을 일으키고 있다. 계속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축이 일어나 있다. 절반도 더 수축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블랙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은 블랙홀은 존재하지 않고요. 그 블랙홀이라고 하는 천체는 항성이다. 우리 태양도 사실은 45억 년, 50억 년 전에는 표면에 집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블랙홀이었다. 지금 천왕성, 해왕성, 가스층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거기에는 표면이 아직 형성이 되지 않아서 운동하는 전자, 즉 흑체복사 플라즈마가 프로톤 덩어리를 에워싸고 있는 행성을, 블랙홀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목성 같은 경우는 이미 지표면에 탄소화가 일어나서 엄청난 화산이 폭발을 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 아주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안에 들어가면 아비규환일 거예요. 그냥 화산이 계속해서 막 폭발을 하고 있으니까. 대적점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양을 폭발을 막 시켜서 탄소화가 일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토성 같은 경우는 이제 막 표면에 탄소화가 집적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색이 좀 누르스름하게 보이고 있고, 천왕성, 해왕성 같은 경우는 전혀 탄소화가 일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헬륨이나 수소를 결합을 시켜가지고 지금 대기 밖으로, 중력의 범위 밖으로 그냥 밀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력의 범위까지 밀어내서 예를 들어서 탐사선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는 시커먼 흑체복사 플라즈마가 보일 것이다. 마치겠습니다.